안녕하세요. 느린하루입니다. 여러분, 병원 다녀오신 뒤에 건강보험 자동 청구 되니까 편하시죠? 그런데 그게 말이죠. 그냥 편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몰랐다가는 국민연금 수령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의료비 자동 청구 제도와 국민연금의 관계에 대해 실제 사례와 주의할 점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부 병원비가 자동 청구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먼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병원비 자동으로 처리돼서 편하던데요? 맞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자동 청구하는 시스템은 매우 편리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동 청구 시스템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령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부 건강보험 부담금이 왜 소득으로 잡히나요?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어르신 어님은 작년에 병원비로 총 130만 원 정도를 부담하셨습니다. 이 금액은 병원에서 자동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동 청구된 내역이 연말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기관에 공유되고 이게 소득심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아프셨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수급 심사 시 생활이 여유롭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부 실제 사례 기초연금 감액 통보받다. 실제 사례입니다. 어르신 B님은 건강이 좋지 않아 1년간 자주 병원에 다녔고 자동 청구된 병원비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록이 국민연금공단의 소득심사에 반영되어 생활이 안정적이다라는 판단을 받았고 결국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고 내가 아픈 것도 잘못이냐며 분통을 터뜨리셨다고 해요. 사부 이런 분들 특히 주의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예정자 또는 수급자, 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병원 방문이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분들, 만성질환 치료비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가시는 경우,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나요? 먼저, 병원비 자동 청구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정기검진 외에 불필요한 병원 방문 줄이기, 약값이 저렴한 동일 성분의 일반 의약품으로 대체 문의하기, 연말 소득조사 시 병원비 내역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의료비 총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문서 보관 철저히 하기, 필요시 기초연금 상담센터에 직접 문의해서 이의신청 준비.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6부 잘못된 소문 바로잡기. 인터넷이나 지인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병원 자주 가면 국민연금 깎인다니까 병원도 못 가겠더라. 그런데 이건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정확히는 지나치게 높은 본인 부담 의료비가 지속되었을 경우 그 정보가 타 기관에 공유될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병원을 피하실 필요는 없지만 의료비 내역도 재산 정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7부 마무리 기억하셔야 할 3가지. 병원 다녀오면 자동으로 보험 청구되는 구조다. 그 기록은 나중에 연금 심사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 병원비가 많으면 내 수급 자격에 영향 줄 수도 있다.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지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과 연금, 2마리 토끼를 모두 지킬 수 있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 예고, 자녀에게 현금 송금하면 세금 폭탄, 가족 간 거래 시 절대 주의할 점.